네, 기자님들께서 질문 작성하시는 동안 먼저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개봉 소감과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다민 감독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막걸리가 알려줄 거야. 쓰고 연출한 김다민입니다. 개봉을 앞두고 감회가 약간 새롭습니다. 약간 DCP도 다시 준비하고 하면서 오랜만에 또 다시 봤는데 어떻게 봐셨을까도 너무 궁금하고요. 빨리 개봉해서 사람들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막걸리가 알려줄 거야에서 동춘 역을 맡은 박나은입니다. 네, 개봉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화가 빨리 개봉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막걸리가 알려줄 거야에서 혜진 역할 맡은 박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하필 날씨가 오늘 너무 궂은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좋은 영화 얘기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들께서 질문 작성하실 동안 제가 먼저 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독님께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막걸리가 알려줄 거야라는 작품은 경기 시나리오 기획 개발 지원 대상을 수상하기도 한 작품입니다. 독특한 소재, 막걸리가 모스부호와 페르시아어를 사용한다는 설정 등이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야기를 처음 구상하시게 된 계기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쉬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쉴 때 주로 평생학습관이나 약간 주민센터 같은 거에서 이제 수업 듣는 거를 좋아해서 그게 좀 취미라 이제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통주 만들기 수업을 한 몇 개월 배운 적이 있어요. 이제 동네 분들이랑. 그때 집에서 이제 막걸리 가지고 와서 숙성하는 기간 동안 되게 유심히 이렇게 보게 되는데 진짜 말을 거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항상 이렇게 좀 바뀌더라고요. 상태와 이 소리가. 그게 조금 신기했던 것 같고 이게 원리가 뭘까라는 약간 궁금증이 하나 있었고요. 이후에 이제 동네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학교 앞에 학원 버스들이 참 많이 줄지어서 서 있더라고요. 아이들 학교를 기다리면서. 그것도 굉장히 좀 신기한 풍경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것도 원리가 뭘까? 생각을 하다 약간 두 가지가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배우분들께서도 이 시나리오를 보셨을 때 어떤 첫인상을 가지셨는지 또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셨을지 궁금한데요. 네, 박나은 배우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처음 대본 받자마자 페르시아어랑 막걸리가 있어서 너무 신기했고요. 그래, 막걸리가 왜 나오지? 그래, 페르시아어는 뭐지? 하고 많이 당황하기도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재밌었고, 그 다음에 동춘이를 처음 본 순간에 동춘이는 멍 때리는 걸 좋아하고 학원에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왜 호기심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박효주 배우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처음에 시나리오를 이제 읽게 됐는데, 늘 어떤 재밌는, 신선한, 내가 해보지 않았던 이야기에 같이 작업을 하는 걸 늘 기대하는데, 굉장히 시나리오가 신선했고, 그치만 뭔가 신선함으로만 끝나는 이야기도 많은데, 뭔가 이 독특하고 신선한 어떤 새로운 소재들이 막 엮여서 어떤 큰 이야기가 믿음직스럽게 진행되고 공감이 되고 이러한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같이 작업하면 재밌겠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한 감독님은 어떤 사람일까 하고 너무 궁금했고 그래서 저도 이 작업에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네. 감독님께서는 박나은 배우와 박효주 배우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이제 신스틸러로 활약하신 김희연 배우의 캐스팅 어떻게 진행하시게 됐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동춘이라는 인물이 너무 정형적인 그 아이 캐릭터는 또 아니었어서 이거에 부합하는 이미지와 어떤 그 분위기를 좀 찾는데 되게 시간을 오랫동안 썼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되게 많이 봤었고
마지막까지 우리 어떻게 하지 하던 차에 이제 그 나은이를 보게 되었는데, 제가 시나리오 쓸 때 그냥 그 커버처럼 그린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에 있는 그 동준이랑 그 나은이가 되게 닮았거든요. 나은이가 딱 들어왔는데 그림이랑 너무 닮아서 저희 이제 팀들도 너무 신기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약간 성격이나 뭐 여러 가지 면모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 이제 너무 동춘이스러운데 하면서 좀 신기하게 이제 캐스팅을 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에. 그리고 이제 효주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가 주인공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모녀 관계를 또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혹은 완전히 엄마가 주인공은 아닌데 그래도 이 시나리오 혹시 재밌게 봐주실까? 하면서 정말 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드렸는데, 선배님 오셨을 때 너무 저희랑 똑같은 생각으로 이 시나리오를 봐주셨고 되게 재밌게 보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연 선배님 같은 경우도 사실 분량이 어떻게 보면 많지 않아서 이제 그 씬스틸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을 텐데, 좀 독특한 캐릭터였어서 저희도 고심하다가 혹시 이런 캐릭터를 안 해보셨으니까 재밌게 봐주시지 않을까 하고 저희도 반신반의하면서 드렸는데, 또 마찬가지로 흔쾌히 이 캐릭터의 애정을 담아서 해주셔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박나은 배우님과 박효주 배우님은 감독님과 만나셨을 때 어떠셨는지, 또 현장에서 감독님과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연기에 중점을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박효주 배우님 먼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처음 감독님 만났을 때, 시나리오에 대해서 읽은 소감과 어떤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데, 뭔가 평범하지만 굉장히 비범해 보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매력 있었어요.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굉장히 끌렸고, 작업하면서도 이게 뭔가 감독님이 쓰셨기 때문에 또 감독님이 그리고 싶어하는 어떤 그림에 충실하려고 많이 물어봤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좀 새롭게, 저한테는 그런 작업들이 되게 새로운 씬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막 편하고 쉽지만은 않았고, 저는 한 씬 한 씬 되게 재밌게 새로운 거 도전하는 마음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재밌었어요. 네. 네, 나은 배우님. 일단은 감독님 처음 만났을 때 무슨 표총 쿠키 같은 걸 주셨는데 그거 너무 맛있었고, 감독님이 되게 친근하게 다가와 주셔서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촬영할 때는 감독님 막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막 다가와가지고 막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막 하면서 막 다가와 주셔서 재밌고 감사했어요. 네. 기자님들 지금 오픈 채팅방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준비하시는 동안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나은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연기 파트너가 막걸리라는 사람이 아닌 존재였는데, 그런 부분을 연기하는 데는 어떠셨는지, 그리고 이어서 효주 배우님도 아역 배우와 연기하실 때, 특히 박나은 배우와 연기하실 때 어떤 점을 좀 느낌을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은 배우님 먼저. 일단 막걸리라는 게 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하고만 했었는데 막걸리랑 같이 대화하는 씬이 너무 신기했고요. 스태프분들이 이제 대사를 쳐주셨는데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웃창하느라 조금 힘든 기억이 있었어요. 네. 효주 배우님은 나은 배우님과의 호흡 어떠셨나요? 저는 우리 박나은 배우랑 같이 작업할 때 이렇게 다른 아역 배우들에게서는 조금, 그러니까 그분들은 엄청 되게 재기발랄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 나은 씨는 진짜 차분하고,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진중한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하면서 아역 배우 친구가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깔아주니까 저도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었고,
그래서 좀 되게 편안하게 더 집중하면서 작업했었고, 또 자기가 해야 할 씬에 대한 생각과 이런 게 되게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있어가지고, 이 친구가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관찰하는데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작업할 때는 저도 작업하느라고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진짜 더 너무 기특하고 어린 아이인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긴 호흡에 그 여정을 정말 차분하게 나은이가 너무 잘해서 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고마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친구의 앞으로 나중에 연기하는 모습도 너무 기대되고 되게 좋은 배우를 만난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네. 네. 시네플레이 김지연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김다민 감독님께 질문 주셨는데요. 최근 공개된 살인자 이응난감의 각본도 집필하셨는데 막걸리가 알려줄 거야와는 좀 상반된 분위기라서 같은 사람이 참여한 작품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살인자 이응난감과 막걸리가 알려줄 거야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궁금하시고 또 장르에 경계 없이 작품 활동을 하시는 이유나 원동력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통점을 찾기가 어려워서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약간 헛웃음의 코드는 조금 닮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뭐 약간 헛디디고 약간 타이밍 조금 다르게 웃기고 하는 것들을 쓰는 거를 제가 좋아해서 약간 그런 면모들은 조금 닮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장르를 넘나들면서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하시는 이제 이유나 원동력 같은 것들. 저는 호기심이 많은 동춘이 같은 학생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때 약간 충족되지 못한 호기심을 조금 어른이 돼서 계속 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좀 다양한 작품들, 다양한 뭔가 장르들을 되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이어서 질문 드리면 이제 저희 막걸리가 알려줄 거야 작품 같은 경우에는 감독님께서 동명의 SF 소설을 쓰시기도 했고 시나리오도 직접 쓰시고 연출도 하신 작품인데 살인자 이응난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작도 있고 연출은 또 다른 감독님이 하시기도 해서 감독님이 또 쓰신 부분과는 좀 달라진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작업 차이에 대해서 경험하신 소감 같은 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네, 작품마다 또 연출자가 다르면 당연히 다르게 뭐 스타일이나 여러 가지들이 다르게 나오는 게 당연하고요. 죄송해요. 멈춰가지고 한 번만 더 알려주시면. 그래서 두 작품에 어쨌든 다른 방식으로 참여하시게 됐는데 네, 그런 점에서 어떤 뭐 느낀 점, 소회? 네네네. 연출을 할 때와 각본을 쓸 때, 어쨌건 막걸리가 알려줄 거야도 제가 각본을 썼던 작품이니까. 근데 제작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다른 점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본은 예를 들면 제가 책임져야 하는 것들이 어떤 씬과 씬, 그리고 활자에 관련된 것들이라면 연출은 이제 컷 단위로 뭔가 생각을 해야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연출고를 쓸 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늘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감독님께서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각본과 연출과 다양한 부분에서 활동을 하시게 될까요? 저는 연출을 하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각본 쓰는 일을 시작한 것 같고요. 뭐 다양하게 좀 열어놓고는 있지만 뭐 어쨌거나 좀 더 재밌는 작품을 할 수 있다면 뭔가 가리지 않고 좀 오랫동안 일을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네. 이어서 배우분들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효주 배우님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극 중에서 맡으신 혜진이라는 역할은 이제 동춘의 엄마이기도 하지만 또 요양병원에 계신 엄마를 돌보는 딸이기도 하고
공부도 일도 열심히 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이기도 해서 흔한 사교육에 집중하는 어머니의 모습의 전형적인 캐릭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효주 배우님께서는 어떤 점에 중점해서 연기를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 작품 처음 했었을 때 그 혜진 역할이 조금은 다른 드라마나 영화에서 다뤘던 어떤 사교육에 열중하는 엄마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르다? 말하는 투나 대사나 이런 것들이 되게 달라서 되게 그 부분이 왜 다른지에 중점을 더 두고 작업을 했었는데 저는 그냥 혜진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혹은 혜진뿐만 아니라 저 또한 아니면 요새 제 나이 또래의 어떤 엄마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다들 뭐 교육도 오랫동안 받고 또 사회생활도 좀 하고 그에 따른 어떤 보람도 느껴보고 그리고 결혼을 했었을 때 뭔가 아이를 키우면서 뭔가 자기가 소비되고 있거나 도태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는 되게 큰 공감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엄마들 보면 진짜 교육을 자기 일처럼 정말 철두철미하게 프로페셔널하게 엄마의 역할을 충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오는 어떠한 모습의 시선들을 되게 저는 중점을 두고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혜진이가 동춘을 교육하는 모습들이 마치 어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이렇게 감당하고 어떤 자기의 그 어떤 보람과 그 어떤 것을 투영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어떤 만족 또한 굉장히 깔려있는 그런 인물로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한 씬 한 씬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네. 네. 가톨릭 평화신문의 손네레사 수녀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통해서 관객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배우게 하는 사회에 대한 비틈인지 이것이 먼저 궁금하다고 하셨고 또 이제 극 중에 김희연 배우는 동춘이의 삼촌이 맞는가 물어보셨는데 네, 맞다는 점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동춘의 삼촌이 자연인이 된 이유는 과도한 교육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설정을 하신 건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저는 막 사교육을 막 꼬집고 그러려는 생각보다는 일단은 이거 당사자인 아이가 이것들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먼저였던 것 같고요. 진짜 많은 학원들을 다닌다고 생각을 할 때 이거에 부합하는 어떠한 합리적인 보상은 뭘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대학은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은 걸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공부를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정을 하다 보니 이런 엔딩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어떤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마인 혜진 그리고 그 삼촌인 영진 다 다른 상황에서 이 문제들을 같이 겪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른들은 각자 그래도 이렇게 지나온 세월에서 이게 정답이어야 해라고 할 수 있는 믿음들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정답은 막걸리만 알고 있는 그런 엔딩이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죄송합니다. 네, 질문이 그래서 뭐지? 영진이라는 캐릭터도 네. 그러면 이제 동춘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교육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로 이렇게 자연인이 된 걸까요? 영진은 어떻게 보면 영진이랑 혜진의 관계 훨씬 더 많은 서사가 들어 있었는데 동춘이를 막 힘겹게 빨리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씩 뭔가 뉘앙스로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영진은 뭐 과도한 사교육이라기보단 진짜 흘러가는 대사가 있어서 이게 캐치하신 분들만 하시겠지만 뭐 어쨌건 좋은 대학교 나왔고 그렇게 공부가 하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뭐 서울대도 뭐 몇 수 해서 가고 이제 번듯한 직장을 얻고 가정을 이뤄서 또 기러기 아빠 생활을 또 하고 약간 이런 간단한 라인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참고 주변에 어떤 기대에 부응하다가 어느 순간 터져버린 거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내가 없어지는 느낌에서 이렇게 나를 찾아야겠다는 어떤 도련한 어떤 변화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나은 배우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동춘이가 11살인데 촬영 당시에 나은 배우님도 11살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동춘 캐릭터를 자신과 닮은 점이 참 많았다고 하셨는데 또 어떤 점들이 닮았다고 느꼈는지 연기하면서 동춘이의 마음은 어떻다고 생각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닮은 점에 일단 멍 때리기 좋아하는 거 그게 제일 큰 똑같은 거 말한 거였고요. 그리고 나서 동춘이가 그 아까 감독님이 무슨 그림 그린 거 있다고 했는데 그거랑 너무 똑같아서 저도 놀랐어요. 일단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동춘이와 또 같이 동춘이에게 상상 친구가 있듯이 또 나은 배우님께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도 애착 인형 톨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약간 털북숭이처럼 저도 상상의 친구처럼 약간 비밀 공유하고 그런 친구가 있어가지고 감독님이랑 막 신기하다고 동춘이랑 많이 비슷하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 기자님께서 박나은 배우님에게 또 하나 여쭤보셨어요. 박나은 배우님의 눈으로 보기에 영화 속에 이제 동춘이가 학원을 많이 다니는 사교육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실제하고 정말 비슷한 것 같은지 이렇게 동춘이처럼 여러 학원을 다니는 모습에 대해서 나은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일단은 동춘이가 학원 많이 다니는 게 너무 일단은 불쌍하고요. 왜냐면 동춘이도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데 엄마가 학원 다니라고 해서 하는 것 같아서 동춘이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주변에 그렇게 학원을 많이 다니는 친구들이 있나요? 동춘이처럼? 네, 네, 나은 배우님은 많이 안 다니나요? 저 한 개밖에 안 다녀요. 네.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 기자님께서 감독님께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아이랑 엄마가 화장실 앞에서 마주치는 씬이라든지 박나은 배우가 연기한 동춘이의 멍한 표정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조금 집요하고 또 무섭다는 느낌도 좀 드셨다고 해요. 이런 느낌은 의도하신 부분인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뒤로 갈수록 뭔가 계속 몰입하는 어떤 모습들이 있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보시면 뭐 들판을 왔다 갔다 한다든지 동춘이가 이렇게 말이 많은 인물은 아니라서 최대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계속 들게 하고 싶어서 잠시 얼굴을 좀 다소 집요하게 계속 넣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동춘 역할과 화장실 앞에서 마주쳐서 대화하는 장면에 대해서 박효주 배우님께서는 그 장면을 이제 연기하실 때 어떠셨는지 앞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많은 관객분들이 그 장면에 감동과 공감이 있었다라는 말씀도 주셨었는데요. 주어진 대로 열심히 현장에서 열심히 주어진 대사 안에서 작업을 했는데 저도 사실 시나리오 읽으면서 혜진 대사 중에 그 대사가 굉장히 공감도 되고 이런 대사를 어떻게 찍을까 궁금도 하고 해서 되게 잘 만들고 싶었던 씬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대사를 그냥 나지막하게 동춘이한테 할 때 되게 묘한 어떤 뭔가 울컥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저도 혜진 역할을 쭉 촬영하면서 가장 혜진이하고 이렇게 만났던 지점의 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때 생각을 떠올려 보니. 네. 조금 더 제가 첨언을 하면 그 장면의 대사들이 사실 어떤 톤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나오는 장면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써서 할 때보다 선배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오신 걸 해주셨을 때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자화자찬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쉽지만 이제 정해진 시간 관계상 추가 질문 대신 이제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관객분들이 이 영화 어떻게 봐주셨으면 하는지 또 어떻게 다가갔으면 하는지 하는 소감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진짜 봐주시는 분에 따라서 다 어떻게 보면 경험과 경험이 아닌 것들을 통칭해서 되게 다르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소감을. 저는 그걸 듣는 게 되게 신기했는데, 어떤 학부모님께서 이제 부산국제 영화제에서 보시고, 이거는 자기 이제 딸이랑 꼭 한번 다시 보고 둘이서 이야기를 많이 한번 나눠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 하는 영화제를 보러 오시기도 했는데, 다 각자 입장에 따라서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많이 와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나은 배우님도 관객분들이 영화 어떻게 보셨으면 좋겠는지 많이 보러 오시라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앞으로도 막걸리가 알려줄 거예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실 이 막걸리가 알려줄 거야 작업하고 또 이렇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렇게 관객들 만났을 때가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되게 저희 영화 보고 되게 다양한 생각들 그리고 이렇게 깊이 집중해서 봐주신 분들의 여러 질문들이 이렇게 만듦에 참여했던 사람을 되게 행복하게 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화의 어떤 다양함을 그리워했던 분들도 와주셔서 오랜만에 그런 영화만의 색을 느꼈으면 좋겠고, 또 이야기적으로 이제 동춘이라는 어린이의 시점의 흐름이지만 또 누구나 살면서 이렇게 자신의 삶의 어떤 질문에 대한 어떤 해답을 얻고자 하는 그 사람의 그 서글픈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른이든 어린이든 혹 가족이든 누구든 어떤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현 시점에 이 영화를 봤었을 때 꼭 그냥 보고 잊혀지는 영화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한 번쯤 멈춰서 할 수 있는 영화가 될 거라고 저는 믿는데 그러한 시간이 되길 정말 바라고 기자님도 좋은 기사 써주셔서 그런 영화가 많이 홍보될 수 있게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쉽지만 정해진 시간 관계상 막걸리가 알려줄 거야 기자 간담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긴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기자분들께서는 별도의 인터뷰 요청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인사 말씀 한번 앞을 향해서 기자님들께 인사 네, 인사로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테이블 정리하고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 잠깐 옆쪽으로 나와주시면 테이블 정리하고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